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이 무척 덥죠, 그죠? 네. 예. 우리 여기 오신 게 원래 이 건강,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내 건강을 갖다가 유지하고 또 주변에 내 가족들 또 아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갖다가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 인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뭐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전에는요 인체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또 이 자연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무슨 병이 걸리면 그 병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많이 죽었죠, 병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세월이 문명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지면서 이제 병이 걸리면 또 무슨 뭐 바이러스가 무슨 원인이다 이걸 알고, 그죠? 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명도 길어지고 또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몸의 어떤 건강 상태를 좋게 유지하면서 오래 살게 됐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 인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이 인체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이게 좋다 건강에 그러면 또 그게 좋은가 보다 하고, 또 어떤 다른 곳에서 이게 좋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리저리 쏠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정확하게 어떤 그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뭐 뭐랄까 올바른 방향으로, 그죠? 내 건강 관리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우리 인체는요, 이 세포를 기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그 세포의 종류가 한 400종류가 있다고 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는 평균 한 30쪽에라 세포가 내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 한 개가 30쪽에가 되었고 400종류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이 뭐냐면 세포가 정식을 하는 과정,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세포 정식이라고 하면서 한 개에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분화라 그럽니다. 분화, 디퍼렌시에이션, 분화. 그러니까 이 분화 과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세포 한 개가, 엄마 뱃속에 있는 한 개가 눈 세포도 되고 코에 있는 세포도 되고 물에 있는 신경세포도 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을 분화라 그래요. 분화. 그 세포가 정식하고 분화하고, 그 다음에 또 세포가 뭐죠? 수명이 다하면 죽겠죠, 그죠?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는 그런 이런저런 어떤 현상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어떤 그 세포가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기능을 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 병이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모여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조직이라 그래요. 조직, 티슈라 그러죠. 그 조직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표피 조직, 우리 그죠? 피부, 표피 조직이잖아요, 그죠? 표피 조직. 그 다음에 근 조직, 피부 밑에 이렇게 들어가면 근육이 있죠. 우리가 이 몸을 움직이는 근육도 있고, 또 혈관이라든지 이런 오장육부를 움직이는 근육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근조직이라 그럽니다. 근조직. 그 다음에 신경조직. 신경조직은 뭐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신호 전달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직이 신경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 조직. 이 표피 조직과 근 조직,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서로 제자리에서 잘 어떤 그 위치를 잡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그걸 갖다 우리는 연결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 조직은 우리 온몸에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모든 장기에. 그래서 이 조직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을 예를 들면 간도 기관이죠, 그죠? 오장육부, 그죠? 그 간도 표피 조직, 간 표피에 표피 조직이 있겠죠, 그죠? 표피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에도 역시 간을 적절하게 어떤 움직이게 하는 근 조직이 붙어 있고, 특히 근 조직이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혈관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죠? 운동을 하는 그런 것들의 근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조직, 당연히 우리가 뇌에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신호가 간으로도 가고 혈관으로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경 조직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는. 그 다음에 연결 조직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표피, 근 조직, 신경 조직이 서로 유기적으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모양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연결 조직이 또한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많은 기관을 이루고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장육부 대표적인 게 우리의 오장육부. 그래서 이 오장이 뭔지 요 보면 나와 있죠. 간, 심장, 폐, 신장, 비장,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부는 부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기관을 이야기해요. 요건 꽉 차 있는 거, 오장은. 육부, 부는 비어있는 거. 위라든지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공간에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갖다가 육부라고 합니다. 방광 이런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 이 오장육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오장육부, 이 기관들이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인체가 내 건강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이 기관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갖다가 못하게 되면, 간이 망가지면 나중에 심장이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돼 가지고 다른 것들이 또 점점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관들이 건강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가 망가지면 하나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쪽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기회라 그럽니다. 기회.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에 보면 우리가 이 카디오 바스큘러 시스템 하면 뭐죠 이게? 뇌심혈관계. 그죠? 심혈관계 참. 심혈관계. 그 다음에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하면 소화계. 소화계. 이렇게 해서 많은 개들이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면은 건강한데, 어디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순서는 세포를 먼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세포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조직이나 기관계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우리 인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어떤 그 커리큘럼에 의해 가지고 강의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세포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세포를 보신 분 있습니까? 세포를 보신 분. 내 몸이 세포로 돼 있는데, 그죠? 세포로 돼 있는데 세포를 본 사람은 없어, 그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세포 자체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아주 작지도 않아요, 또 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광학 현미경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가 잘 보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00배 정도 이렇게 그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세포가 보여요. 그래서 이 세포는요, 이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asic Structural and Functional Unit가 우리 몸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구조. 구조와 기능을 이루는 기본 단위. 우리 몸의 구조. 내가 구조가 잘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죠? 구조. 그 구조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면서 또 동시에 기능을 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무너지면요, 내 구조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기능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능이 무너지면 병이 되죠. 그죠? 물론 구조도 마찬가지죠. 다리가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가 짧거나, 그죠? 그러면 그것도 병이니까. 자, 그래서 이 세포는 우리가 모든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다. 우리 생명체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세포는요, 뭐로 되어 있다? 여기 보면 사이토플라즘, 우리가 세포 질이라 그럽니다. 세포, 요 보면 이 세포죠, 세포. 요 세포의 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포 질이라 그래요. 액체와 여러 가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멤브레인 바깥에 막, 세포 막 안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질. 그게 바로 세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예요? 오르가넬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 보이면 요 하나하나 5.6부와 같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기관, 그걸 갖다가 오르가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를 이해하려면 이 소기관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소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구에 요 4빌리언 이어서 뭐 40억 년 전에 이 세포가 지구상에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럼 40억 년 이전에는 세포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없었어요. 40억 년 전에 비로소 요런 세포가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출현을 했어요. 40억 년 전에. 그리고 모든 이 세포들은요, 뭘 할 수 있냐면 스스로 복제를 할 수 있어요. 리플리케이션, 복제. 똑같은 걸 만들어내요. 우리 사람도 자식을 낳아서 똑같은 걸 만들어내죠, 그죠? 그래서 생명이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영속성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어요, 세포는. 그래야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모틸리티,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세포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리플리케이션, 복제를 하고 또 단백질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요 세포 안의 구조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르가넬, 소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보면 요 1번 돼 있잖아요, 그죠? 1번. 요 2번이 뭐냐면 요 뉴클리어스, 핵입니다, 핵. 이게 핵이에요. 핵 안에도 보면은 요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뉴클레어로스라고 하는 핵 소체라고 하는 거예요. 핵 안에 있는 작은 알갱이. 핵 안에 있는 작은 알갱이. 이 핵 소체는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리보솜의 큰 것과 작은 유닛을 조립을 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 보면 리보솜이 어디 있냐면, 리보솜이 어디 있죠? 요 3번에 있네, 3번, 그죠? 리보솜. 리보솜은 뭐냐면, 요 3번. 요게 골지체인데요. 골지체에 알갱이처럼 쫙 뿌려져 있어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요 세포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리보솜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리보솜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그죠? 이
컴퓨터 이거 TV 이것도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왔잖아요. 똑같아요. 리보솜 얘도 일을 하려고 하면 단백질을 합성하려고 하면 어딘가에서 조립을 해 와야 돼요. 그 조립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1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핵소체라고 하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기능을 잘 못하면 얘가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되겠죠? 네, 큰 병이 걸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 요게 핵입니다. 핵은 뭐냐면 DNA가 요 안에 들어있는데 유전자가 그죠? 이건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유전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복제하고 전사 복제하고 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요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수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핵은요 외부에서 다른 물질들이 함부로 들어오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다른 물질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아주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야기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여기에 많은 어떤 리보솜이 있는데 그 리보솜은 뭐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솜은 우리가 큰 유닛이 있고 작은 유닛이 있고 두 개가 결합돼 가지고 작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요 뉴클리어스를 한번 볼게요. 핵을. 자, 핵을 한번 보세요. 좀 확대해 가지고. 자, 이 뭐야? 자, 요 핵 보이시나요? 이쁘게 생겼죠? 뭐야? 이게 어찌된 거예요? 저 꺼. 똥이 나오지? 위에 꺼야지 저기. 이게 나왔나? 이게 나왔나 지금? 네. 뭐야? 꺼. 뭐 똥이 올라와? 꺼. 네. 아유 참. 뭐야? 이거 왜 이래? 저걸 꺼요. 똥이 나오네. 자꾸? 자꾸 엉뚱한 게 왜 나오지? 됐나? 예. 자, 이게 핵이에요, 핵. 아까 이 핵수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요 안에 이 펌프들처럼 생겼잖아요. 네, 여기서 뭐 한다고요? 리보솜을 조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핵이 요 안에 우리 유전자가 이 안에 아주 꽉 완전히 뭐랄까, 다른 물질들이 함부로 침투 못하게 유전자가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여기 또 구멍들이 막 나있죠. 그죠? 여기, 그죠? 구멍. 이걸 갖다 핵봉이라고 그래요. 핵봉. 물질들이 바깥 안에 있는 물질들이 자 우리가 여기서 리보솜을 조립을 했으면 리보솜은 이 바깥에서 작동하거든요. 옮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옮겨갈 때 바로 이 핵봉 구멍 있잖아요. 구멍. 이 구멍을 통해서 옮겨갑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또 재료를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 그 재료도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보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어떤 핵봉이 쫙 있는데 그래서 이 핵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핵이 하는 일이 아까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복제할 때는 우리가 세포를 2개를 만들 때 아까 세포가 정식한다 그랬잖아요. 세포가 정식할 때는 유전자가 반드시 2배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유전자를 복제를 통해서 2배로 만드는데 그 복제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안에서.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할 때는 RNA를 만들어야 돼요. 그 DNA가 RNA를 만드는 걸 전사라고 그럽니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네,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가지고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방해를 못하게 여기에 아주 어떤 모든 것들이 보호가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어려워요. 박사과정보다 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인체. 예, 원래 인체가 워낙 신비하고
인체가 너무 정교하고 있잖아요. 섬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어려운 거지만 개념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거기에 이걸 끄면 되지. 이거 또 꺼야 돼. 복잡하다. 응, 꺾어. 자, 그 다음에 리보솜을 한번 보세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이잖아요. 그죠? 리보솜. 요 리보솜이 쫙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보솜을 보시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요. 이게 큰일이야. 따닥. 지금 리보솜, 이게 리보솜이에요. 요게 지금 큰 단위, 요게 작은 단위. 이걸 어디서 아까 핵궁이라고 하는 데서 요걸 조립한다 그랬죠? 조립해가지고 지금 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리보솜이 보세요. 요게 지금 메신저 RNA가 착착착 움직이면서 보세요. 요 지금 뭐가 나오죠? 자꾸 실이 짜지잖아, 실. 요 보면 체크하면 실이 이렇게 짜지잖아요, 그죠? 요게 단백질이에요. 얘들이 아미노산을 물고 오는 거예요. 새가 막 이렇게 참새가 뭐 물고 오듯이, 먹이 물고 오듯이 아미노산을 막 물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얘들이 여기다가 착착 끼우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그렇게 해서 점점 지금 실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ER이라고 하는 소포체 막 소포체 안으로 들여보내죠 지금 단백질을. 소포체 안으로 여기 보면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세포에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덕분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죠? 너무나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포체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포가 이 소포체를 만들고, 소포체를 운영하는데 에너지가 들겠죠? 그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세포가 만들어내는 전체 에너지의 60%를 이 소포체를 만들고 소포체를 운영하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에는 더 많은 것을 집중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여기 60%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저쪽 끄면. 이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이게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공장에. 그 세포 안에.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보면 무슨 뭐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4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포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포체가 아까 저 리보솜이 붙어가지고 막이 있었잖아요, 막. 요게 소포체 막입니다. 막으로 보이는 게. 거기에 요 보면 3번 리보솜이 수없이 많이 달라붙어서 단백질을 계속 짜내고 있는 거예요, 실을. 그러면 여기서 단백질을 짜내면 리보솜이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단백질이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을 갖다가 합성을 한 것을 갖다가 합성된 단백질을 구조화 그 단백질 실을 재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옷을 짜듯이 짜는 거예요. 기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모양도 만들어요. 필요한 모양. 각 단백질마다 모양이 다 틀리겠죠. 그게 뭐냐면 일꾼이에요. 우리 몸에 2만 가지 일꾼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2만 가지 일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일꾼마다 모양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양을 여기서 얘가 접고 빗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소포체다. 소포체. 그 외에도 많은 기능을 하지만 간단하게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 6번인데요.
이제 골지체. 골지체는 뭐냐면 여기서 일꾼을 만들었으면 우리 그 저 뭐 혹시 새벽에 보면 인력 사무실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인력 사무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그죠? 보내잖아, 그죠? 예? 예, 그게 바로 6번이라고 보면 돼요. 예? 예. 여기서 일꾼을 만들어 놓으면 이 일꾼들이 여기 와요. 오면 야 너는 어디로 가 해서 주소를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각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보냅니다. 예, 그게 어디라고요? 골지체. 골지체. 예? 골지체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골지체에서 자 그런데 이 골지체에서 엉뚱한 데로 보내거나 뭐 잘못 보내거나 그래도 큰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이 너무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잘 작동이 돼야지만이 세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번 있잖아요. 8번. 그죠? 예. 이것도 역시 소포체예요. 소포체. 예, 요거는 표면이 거칠어요. 왜 거치냐면 이거 3번이 뭐라 그랬죠? 단백질 공장. 단백질 합성하는 공장. 리보솜. 그죠? 리보솜이 여기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거칠해. 얘는. 예? 얘는. 리보솜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거친 소포체라 그래요. 얘는 없어요. 그 공장이. 조금밖에 없어 있어도. 그래서 표면이 매끄러워. 매끄럽기 때문에 부드럽다. 부드러운 소포체다. 그렇게 돼요. 스무스. 스무스. 부드럽다. 그 이유가 그 모양이 그래요. 모양이. 그래서 이 부드러운 소포체, 활면 소포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칼슘을 저장도 하고 이 안에 칼슘을 내놓기도 하고 칼슘 농도를 조절해요. 이 세포 안에 칼슘 농도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 농도를 갖다가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 조절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거면 안 돼도.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합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톡시피케이션 뭐죠 이게? 독소. 디톡스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디톡스가 뭐예요? 독소. 뭘 디톡스라 그래요? 나쁜 거요. 나쁜 걸 제거하는 거, 독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죠? 몸에. 그거 어디서 한다고? 여기서. 소포체. 소포체, 부드러운 소포체.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소를 여기서 만들어진 일꾼들을 또 저장도 하고 많으면은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합니다. 자, 디톡스가 잘 되려고 그러면 주로 디톡스는 간에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간에 있는 세포들은요, 요게 발달되어 있어요. 디톡스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에 있는 세포들. 그래서 간이 건강하면 우리 몸의 독소를 잘 제거해요. 근데 간이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간에 있는 이 세포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어떻게 돼? 디톡스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그 노폐물을 갖다가 잘 빼내서 몸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요. 간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이 기관이 튼튼하면 몸에 어떤 그런 노폐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약해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해서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톡스를 잘하게 해주는 약이 있을까요? 디톡스를 잘하게 해주는 약?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간에 있는 세포, 그 다음에 비장에 있는 세포, 그 다음에 콩팥에 있는 세포, 이런 것들이 잘 협력을 해서 잘 작동이 돼야지만이 디톡스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고 장이 건강해야 되겠죠.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 이유는 장이 안 좋아서 장에서 더러운 물질들이 막 들어가 안으로, 그죠? 그런 원인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이토스켈, 여기가 참 이거 보면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것이죠? 에너지 생산. 에너지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전기 만드는 데가 어디죠? 발전소. 발전소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발전소에는 수많은 석탄이나 연료를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들죠.
그런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는 뭘 태우죠? 예? 뭘 태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뭘 태워요? 포도당. 우리가 먹은 음식, 예? 예, 우리가 먹은 음식을 태워서 에너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잘 못하게 되면 세포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 세포 분화에도 관여하고요. 신호 전달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세포의 죽음, 예? 죽어야 될 세포가 죽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세포 자살. 예, 그런데도 관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토콘드리아가. 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운동을 적당하게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필요가 없잖아요. 에너지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없애겠죠.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아이고 에너지가 점점 딸리네, 내 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토콘드리아를 점점점 늘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특히 나이 들수록 있잖아요,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뭐 세포가 워낙 왕성하니까 잘 표가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 표가 확 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이토스켈레톤. 이게 뭐냐면 골격을 얘기해요. 골격. 우리 몸의 골격은 뭡니까? 뼈. 우리 몸의 그 뼈하고 또 근육,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이 골격이죠. 그죠? 뼈, 근육, 인대, 힘줄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우리가 건강해야지만이 골격이 딱 자리를 잘 잡는데, 인대나 힘줄이나 뭐 근육 중에 뭐라 하나라도 약해지면, 그죠? 뼈가 이제 삐끗거리고 여기식이 아프고 그러죠. 마찬가지 이 세포도 있잖아요. 이 골격이 약하면, 예? 세포 이 전체가 있잖아요. 골격이 흐물거려서 세포가 아야 하면서 통증을 느껴서 병이 걸린다까지 말해서, 그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골격. 예, 자, 이거 보세요. 세포의 형태를 딱 올바르게 만들겠죠. 우리가 골격이 뭐예요?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포가 운도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죠? 우리가 근육이나 뼈를 이용해서 이동하듯이. 예. 그 다음에 포식 활동. 이 세포들은요,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 확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박테리아가 있으면 이 박테리아를 확 잡아먹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역할을 갖다 우리가 파고사이토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기관들을 고정해줘. 이런 기관들이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간이나 심장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간이나 심장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 그건 뭐가 합니까? 인대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죠? 인대가 딱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토스켈레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또 세포 내의 수송, 세포 내의 물질들을 갖다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아까 요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요 일본에서 뭘 만들었다 그랬죠? 리보솜. 그죠? 리보솜을 조립을 했잖아. 조립을 해 가지고 이동을 했잖아요. 요 바깥으로. 그죠? 그 이동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사이토스켈레톤입니다. 예, 골격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물질의 이동. 예? 그 다음에 자, 이 골격을 이루는, 우리 몸에는 근육이나 아까 힘줄, 인대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뼈. 자, 이 세포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마이크로 필라멘터,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 필라멘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게 우리 뼈 미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이런 건 뭐냐면 실이에요. 실, 섬유. 세포는 워낙 작기 때문에 실 같은 것들이 그 역할을 해요. 예. 섬유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에 보면 4번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시클이라고 되어 있죠. 예, 베시클이 뭐예요? 베시클. 어떤 우리가 뭔가를 담는 주머니 같은 거예요. 주머니. 예, 주머니. 예.
이 주머니에 뭘 담아 놓느냐면 호르몬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을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바깥으로 또 어떤 분비를 하고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베시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이소솜은 이거 보면 몇 번이죠? 라이소솜 10번. 예, 1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2번 10번, 12번 라이소솜이라고 있죠? 예. 이 라이소솜은 이거 뭐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죠. 예, 비정상 단백질이라든지 대사산물 필요 없는 물질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을 했어요. 라이소솜에서 했는데 불량품도 생기겠죠. 불량품, 그죠? 자, 이거 만들다가 불량품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불량품을 어떻게 하죠? 폐기 처분하잖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에 불량품이 생기면 어디서? 라이소솜 여기서 예? 폐기물 처리장에서 있잖아요. 예, 폐기물 처리라는 거예요. 근데 불량품이 너무 많이 생기면 폐기물 처리를 다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불량품이 너무 많이 생기면요, 세포가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불량품이 많이 생긴다는 뜻은 어디가 문제가 돼서 불량품이 많이 나올까요?